이번 라임 자산운용 사태에 앞서서 해외금리 연계 파생 결합 펀드, DLF 투자자들은 대규모 원금 손실로 충격이 큽니다. 이번 사태로 투자 위험에 대한 경고보다 달콤한 수익률로 판매만 급급했던 은행들의 영업 행태와 금융당국의 관리 부실이 도마에 올랐는데요. 이번 사태의 원인과 진행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자, 박 기자, 전에도 한번 설명드렸지만요. 이번 이 금리 연계형 파생 결합 펀드, DLF가 어떤 구조입니까? 네, 금리 연계 파생 결합 펀드 이 DLF는 이 금리 방향성과 금리 등락폭에 따라서 수익률이 결정되는 파생 상품입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DLF 상품은 독일과 미국, 영국의 국채 금리가 일정 수준 이상이면 연 4% 정도 수익을 얻고요. 이 아래로 떨어지면 원금 전액까지 이룰 수 있는 이른바 초고위험 상품입니다. 네. 이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약 8천억 원 규모로 팔아치웠는데 주로 우리은행이 판매한 이 독일 금리 연계 DLF 에서 원금 100% 손실까지 이 쪽박을 찬 투자자들이 나오게 된 겁니다. 투자자들은 은행이 원금 손실 제로 상품이라고 속인 이 불완전 판매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은행은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졌다고 반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금융감독당국이 조사에 착수해서 최근 중간 조사 결과를 내놨는데요. 정리된 영상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은행이 고객에게 보낸 DLF 광고 문자 메시지입니다. 독일 국채 금리가 세계 최고 안전자산이라면서 점진적으로 오르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금융감독원이 DLF를 판매한 우리은행과 KB 하나은행 두 곳의 판매 서류 4천여 건을 조사한 결과 이처럼 불완전 판매를 한 경우는 5건 중 하나꼴이었습니다. 금감원이 발표한 불완전 판매 의심 사례 중 다수는 설명 의무 위반이었습니다. 투자자가 확인서에 자필로 써야 하는 설명을 듣고 이해했음 칸에 직원이 대신 체크를 하고 심지어 누락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판매 자격이 없는 직원이 상품을 판매하거나 고객의 신분증 사본을 이용해 대신 가입해주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금감원은 은행 본점이 직원 교육 시 짧은 만기와 높은 수익률만을 강조하고 위험성에 대해선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충분한 교육 없이 판매만 부추긴 셈입니다. DLF 설계, 제조, 판매 전 과정에서 금융회사들이 투자자 보호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중시하여 리스크 관리 소홀, 내부 통제 미흡, 불완전 판매 등의 문제점이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금감원은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3,200여 명에게 총 7,900억 원어치의 DLF를 판매했고 당장 중도 환매나 만기 등으로 이미 손실이 확정된 규모만 670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향후 예상되는 손실 규모를 더하면 총 손실액은 4,2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투자자는 대부분 개인 일반 투자자였고 절반 이상이 60대 이상의 고령층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SBS CNBC 정인아입니다. 보신 것처럼 불완전 판매가 DLF 사태의 원인 중 하나인데요. 자, 가장 많이 판매를 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고위험 상품을 노인들은 물론이고 심지어 치매 환자에게까지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DLF에 투자한 고객 가운데 90세가 넘는 가입자는 지난 8월 기준으로 13명입니다. 판매액은 26억 원으로 1인당 평균 2억 원에 달합니다. 특히 한 은행은 치매 확인 진단을 받은 만 80세가 넘는 초고령 투자자에게도 DLF를 가입시켜서 논란이 됐습니다. 상품 구조가 복잡하고 손실 위험이 큰 파생 상품은 투자자의 건강과 인지 능력 등을 파악한 뒤에 가입을 시켜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치매를 앓는 분에게까지 이렇게 위험한 상품을 팔았다는 것은 범죄 행위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박 기자, 이렇게 은행들이 불완전 판매를 넘어서 사기라고 비판을 받을 정도로 이렇게 판매열을 올린 이유는 뭘까요? 네, 은행들이 이 대출이자와 예금이자 차이에서 얻는 수익인 이 예대마진 쪽에서 성장세가 둔화되다 보니까 이 수수료 수익 늘리기로 영업 전략을 바꾸고 있기 때문입니다. 은행이 펀드 상품 하나 팔 때 챙기는 수수료는 1% 내외인데요. 상품 만기를 짧게 가져가면 이 재판매해서 수수료를 더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은행이 판매한 이 라임 상품은 만기가 6개월짜리가 있었고 DLF 상품은 무려 4개월짜리 상품도 있었는데요. 이 재투자를 유도하게 되면 1년에 2%에서 3%를 수수료로 챙겨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 DLF 상품 수익률이 연 4% 수준이었던 것에 비춰보면 과도한 수준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게 눈이 먼 은행들의 모럴 해저드가 가장 큰 문제이긴 한데요. 자, 권 기자. 네. 금융감독당국의 그 관리 허술도 화를 불렀다라는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네, 금융감독원이 고령자 보호가 미흡한 은행들의 상황을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지적인데요. 네. 금감원은 지난해 파생상품 판매에 대한 미스터리 쇼핑, 그러니까 이른바 암행평가를 실시했습니다. 고령 투자자의 항목별 평가 결과 100점 만점에 우리은행은 56.5점, 그리고 하나은행은 25.5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금감원이 은행 측으로부터 서면 조치만 보고받고 현장 확인은 하지 않아서 사태를 키웠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불안전 판매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한다면 사후 감독이나 현장 조사를 철저히 했으면 이런 피해를 좀 줄일 수 있지 않았을까. DLF 사태 관리 부실 문제는 이번 국감에서도 도마에 또 올랐는데요.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사 과정에서 파악된 취약 요인과 제도적 미비점에 대한 개선 방안을 금융위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사태가 일파만파로 커지자 그 DLF 사태 중심에 있던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뒤늦게 그 재발 방지책을 내놨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은행은 지난 16일에 자산관리 혁신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네. 이 DLF 같은 초고위험 상품 판매를 한시적으로 중단을 하고요. 이 원금 일부라도 손실을 볼 수 있는 상품은 고객별로 또 운용사별로 아예 판매 금액에 한도를 두기로 했습니다. 네. 또 이번에 이 상대적으로 고액 자산가라고 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까지 위험 상품이 팔렸다는 지적을 받아들여서 이 사모 상품을 파는 PB들의 고객 대상을 금융자산 1억 원 이상에서 3억 원 이상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또 지점 성과 평가 제도인 이른바 KPI도 고객 수익률의 배점을 지금보다 더 늘려서 판매 직원이 고객 수익률을 관리할 유인을 더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하나은행도 KPI의 고객 수익률 배점을 더 늘리기로 했고요. 불안전 판매로 판단되면 상품 가입 철회를 보장하는 이른바 상품 리콜 제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자, 뒤늦은 반성이지만 진심이 담겨 있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번 불안전 판매로 인한 피해 배상 문제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네, 이 투자자 배상은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위원회라고 하는 기구에서 최종 결정을 하는데 이 DLF 건은 다음 달에 상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현재 금감원은 분쟁조정위원회에 안건을 올리기 위한 사실조사 작업과 함께 이 불안전 판매 관련 법률 검토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금감원은 분조위에서 결정되는 개별 건의 배상 기준을 기초로 해서 이 나머지 건에 대해서도 합의 권고하는 방식으로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자, 그럼 불안전 판매로 그 판명이 될 경우 피해 배상은 얼마나 받을 수 있는 겁니까? 네, 과거 분쟁조정위원회 사례를 좀 보면요. 일반적인 경우 배상 비율은 손해액의 20%에서 50%까지로 나왔습니다. 이 개별 증권사 민원 사례에서 70% 배상 비율이 나온 적이 있긴 한데 은행 쪽은 50%가 최대 배상 비율이었습니다. 이 배상 비율이 70%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전망도 일각에서 나오긴 하는데 투자자 책임이 더 강조되는 이 사모 상품임을 감안하면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그런 관측이 많습니다. 이 유사한 과거 사례는 우리은행이 2005년도에 이 파워 인컴 펀드라고 하는 위험 상품을 이 투자 경험이 없는 사람들에게 원금 손실 가능성이 없다고 하면서 불안전 판매를 한 건이 있긴 한데요. 예. 2008년도에 금감원 분조위는 이 투자자의 자기 책임도 일정 부분 인정을 해서 우리은행의 배상 비율을 50%까지로 제한을 했습니다. 예. 이마저도 대법원에서는 20에서 40%로 배상 비율을 낮췄습니다.